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자동차 35년 정비를 하면서 실전에서 겪었던 경험들, 차를 이렇게 관리를 해드렸더니 연비와 출력이 동시에 개선이 되더라 하는 거를 이렇게 워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 MC처럼 이렇게 오늘은 조금 보면서 목차대로 차례로 말씀을 드리고 영상 밑에 1, 2, 3, 4 해갖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보충으로 자막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연비를 좋게 하는 방법에서 모든 차량, 전 세계에 있는 내연기관 모든 차량, 가솔린, LPI, 디젤, 하이브리드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공기압. 한 달에 한 번씩 공기압을 봐라. 잊지 말고. 이거 첫 번째입니다. 이 영상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연비와 출력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연비 나빠지신 분들, 출력 떨어지신 분들 전 차종을 아우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뇌피셜 아닙니다. 제 그 노트, 항상 제가 공부하는 노트에 적어놨던 것들입니다. 단골들을 이렇게 정비하고 관리를 했더니 좋아지더라, 좋더라. 그거를 목차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첫 번째, 타이어 공기압을 철저하게 맞춰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행하십시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타이어 공기압 반드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타이어 땡땡하니까 타이어는 굴러갑니다. 그죠? 연비 좋아집니다. 잘 굴러가고 잘 섭니다. 그게 첫 번째 하는 일이 타이어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라이브 생방송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급 엔진오일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저렴한 일반유라도 자주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제일 잘하는 것이 엔진오일 교체입니다. 그런데 또 99.9%가 제일 많이 연연하는 것이 킬로미터만 연연을 합니다. 총 주행거리. 그죠? 왜 기간이나 개월이나 시기는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매뉴얼 사용설명서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간 또는 개월, 키로수. 기간하고 개월은 같은 말이니까 키로수 둘 중에 하나가 도래됐을 때는 무엇을 점검을 해라, 이렇게 항상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 말이 맞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넘었다 그랬을 때는 소모품들, 특히 가장 첫 번째 엔진오일은 교체하는 것이 좋다. 뭐다? 저렴한 일반유래도 자주 갈아라. 제 단골 손님 중에 20리터짜리 한 말 사다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시는 분 계셨습니다. 왜? 그분은 자주 돌아다니고 자주 또 장거리를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교체를 자주 하셨는데, 뭐 그분이 사놓은 거니까 저희야 뭐 기술료에 오일 필터하고 에어 엘리먼트만 이렇게 에어 엘리먼트는 먼지 털어서 넣어드렸고 오일 필터만 이렇게 같이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면은 엔진 상태 기가 막히게 좋다. 그죠? 슬러지가 쌓일 일이 없으니까. 엔진 오일팬이 있는데 슬러지 쌓이거든요. 꼭 고급 합성 엔진론을 했으니까 그러면 1년 뒤에 갈아야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랍스터 먹으면 라면 안 먹습니까? 밥 안 먹습니까? 뭐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나 자동차나 똑같습니다. 차라리 규칙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 기간이 지났어도 교체를 하고 킬로미터가 지났어도 교체를 하자. 어차피 킬로미터 여러분들은 잘 아시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갈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고, 추석 때, 구정 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구정이라 그러니까 뭐한데? 추석 때, 설날 때 1년에 내가 한 5,000km 탄다. 그러면 이분 1년에 한 번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GDI는 엔진 특성상
그 슬러지가 많이 침착이 되면서 엔진 오일이 검게 변색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관리 좀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흡기 인테이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디젤, LPI 그리고 하이브리드 다 공통입니다. 얘 가솔린입니다. 얘 디젤입니다. 얘 가솔린 2400cc입니다. 자, 공교롭게 세대가 있는데 가솔린은 카본이 쌓이고 디젤은 슬러지 찐덕찐덕한 것이 쌓이게 됩니다. 인테이크에. 그래서 카본, 마른 검댕이, 흡기, 디젤 스로틀 밸브라고 그러죠. 늦어도 5년 이상 된 차량들은 5년 안에는 물론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5년 이상 된 차량들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쯤은 깨끗하게 클리닝을 해라. 그러면 출력과 연비가 동시에 좋아진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배기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디젤 자동차 그 SC라는 DFF의 제죠, 제. 자, 이 제는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습니다. 쟤는 결국은 클리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C 클리닝을 해라. 10만 킬로 전후에 키로수로 하셔도 됩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디젤은 특히 흡기를 관리 잘 하셨던 분들은 10만 킬로 정도 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머플러 배기 쪽에 SC라는 젤을 없애라. DPF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쌓여서 나갈 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청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동차 정비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먹고 잘 배설하면 사람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죠? 역시 자동차도 잘 들어가고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흡기와 배기를 두 개를 관리를 잘 하는데, 그 중에 디젤은 가솔린 LPI 하이브리드 중에 디젤은 어떻게 해라? 배기 쪽에 DPF에 쌓여 있는 SC 관리, 클리닝 잘해라. 아시겠죠? 자,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LPI하고 디젤 네 번째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연료일타 항상 말씀드리죠. 연료일타 디젤 4만, 늦어도 6만, 빨리 하게 되면 2만. 자, LPI도 늦어도 출고한 지 3년 이상, 3년째 이제 도래가 됐겠죠. 한 번쯤은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연료일타 관리에 가장 첫 번째는 디젤입니다. 디젤. 두 번째는 그 다음이 LPI. 세 번째가 가솔린입니다. 근데 가솔린은 연료에 불순물이 있다든가 뭐 연료 펌프에 이상이 없으면 거의 교체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뭐 20만 킬로, 25만, 30만 타도 저희 단골들 이상 없었습니다. 연료 펌프 안 갈아드렸는데, 제가 뭐 손님들 상대로 실험을 해봤는데 요즘에 연료 정제 기술이 너무 잘 발달돼 있어 갖고 막힘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개중에 불량 연료를 넣으셔 갖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가뭄에 콩 나듯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젤하고 연료일타 필터 관리 잘해라. 디젤 LPI입니다. 얘네들이 깨끗하면 연료가 들어오고 엔진실로 갈 때 순환이 잘 됩니다. 사람도 피떡이라는 이런 혈관에 피떡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오죠. 자동차 똑같습니다. 연비 나빠지고 출력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일타 관리 잘 하자. 이해되셨죠? 자, 5번입니다. 12개까지 있습니다. 영상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가솔린하고 디젤, 하이브리드, 어떻게 보면 셋이 다 공통인데, 시중에 여러분들 인증받은 연료 첨가제 상당히 많습니다.
연료 첨가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넣자. 어디다? 연료 탱크에 가득 주유하고. 그 아이들이 기능을 안 할 것 같으냐? 기능합니다. 세정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35년 동안 장사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라는 데이터를 내놔봐 그러면 못 내놓습니다.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무슨 연구소를 운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단골들의 차를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 차들로 인해서 저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알고 있습니다. 넣으십시오. 제 말 믿고 넣으십시오. 여러분들 차 연비, 출력 동시에 좋아집니다. 계속. 아시겠죠? 자,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연비 뭐 필요 없죠. 전기 쓰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들 출력은 있는 겁니다. 전기차도 힘은 있는 겁니다. 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짐들을 다 정리를 하자. 예전에 제가 연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40만 개 가까이 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정리하십시오. 트렁크. 왜 정리 안 하십니까? 정리 안 합니다, 진짜. 아니 뭐 1년 365일 차박을 가는 것도 아니고 캠핑을 가는 것도 아니고 낚시를 가는 것도 아니고 골프장을 가는 것도 아닌데 1년 365일 있습니다. 그 자리에 트렁크에. 정리하십시오. 연비 출력 동시에 좋아집니다. 전 차종 공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7번째, 가솔린 LPI 디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도 엔진 달려 있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케미칼들, 엔진 오일, 오토 트랜스미션 오일, 그리고 디퍼런셜 오일, 사륜이겠죠? 후륜도 있고. 자, 그리고 뭐 브레이크 액,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쿨런트, 냉각수. 케미칼 관리 잘하자. 케미칼 미세미세 하나하나 요소에서 자기 할도리 하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더럽고 슬러지가 침척이 많으면 그 역할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비도 안 좋고 출력도 떨어진다. 그래서 케미칼 관리 잘 하자. 소모품 주기가 딱딱딱딱 되면 맞춰서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큰 돈을 안 나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당장은 돈 얼마 나간다고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가솔린 LPI 그리고 하이브리드 디젤. 자동차는 전기차 빼고 연료와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전기는 그리고 팍팍팍팍 스파크가 잘 일어나게 되면은 시동이 반드시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연소를 유도해 주기 위해서는 가솔린 LPI, 그런 하이브리드도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니까, 자, 그런 차들은 이그니션 코일, 스파크 플러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디젤은 뭘까요? 글로우 플러그입니다. 가열 플러그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전기장치, 킬로메타, 그리고 어떤 일정한 기간이 도래가 됐으면 점검하고 교체를 하십시오. 연비 좋아집니다. 출력도 좋아지고. 자, (9번은) 전기 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나이가 먹게 되면은 플러스 본선이나 마이너스 어스선이, 얘네들이 지금 이 플러스 본선이 있지만 이 터미널로 이렇게 본선 들어오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또 어스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전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물길이라는 게 막히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전기가 아예 공급이 안 되냐? 공급이 되는데 100으로 봤을 때 80밖에 못 들어가고 손실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 차 때는 이 동선이 굉장히 연질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열에 계속 고전압이 들어가게 되면서 엔진열도 있고 얘는 점점 딱딱해집니다. 동선이. 그래서 전기 배선, 뉴, 그리고 사적으로 동선으로 된 어스선을 하나 더, 두 개 더
접지를 해 놓으시면 연비 향상과 출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전기를 운행할 때 많이 쓰는 것도 연비가 뚝 떨어지게 하는 또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적절하게, 자동차는 이 자체 내에서 그 전기를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과도한 전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핸들 옆에 달려있는 이런 막대기 같은 레버가 있습니다. 전기 아끼겠다고 턴 시그널 깜빡이 안 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산이고 그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발 좀 켜십시오. 여러분들 밤에 안 켜는 분들 많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얼마 전에 타이어 뭐 업체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었는데 여러분들 과연 타이어 교체할 때 빼놓고 여러분들 타이어 휠 바란스 그리고 쇼급쇼바 스프링 교체할 때 빼놓고 휠 얼라이먼트 보시나요? 안 보시죠? 그렇지만 사람도 이렇게 오다리가 됐을 때랑 이렇게 일렬로 똑바로 서 있을 때랑 걷는 게 틀립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집에 왔을 때 이 오른쪽 다리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신발도 편마모가 되겠죠? 타이어 편마모 되듯이. 자, 그래서 늦어도 2년에 한 번은 휠 바란스를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군대에서는 0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죠? 총열에 보시면 여러분 가늠자하고 가늠세로다가 이렇게 0점을 잡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0점이 안 맞은 휠 바란스가 0-0, 인아웃이 0-0가 안 되면 핸들이 미세하게 떨 수도 있지만 연비에도 좋지는 않다. 그러면 뭐다?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출력도 같이 떨어진다. 저항이 생기니까, 구름 저항.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행할 때 똑바로 100km를 주행한다고 봤을 때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고 바란스가 잘 안 나오는 차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연비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똑같은 타이어라도 구름 저항이 없게 하고 똑바로 잘 직진해서 갈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2년에 한 번입니다, 휠 얼라이먼트나 휠 바란스를 한 번 정도 다시 조정을 해 주자. 그러면 연비 향상과 출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왁스 매기는 걸 멋내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속도로를 1년에 단 한 번도 주행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은 공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걸 CD라고 그러는데 공기 저항 개수죠. 그런데 요즘은 유선형으로 참 예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왁스를 매기질 않고 왁스를 바르질 않으면 고속 주행할 때는 이 차량 같은 건 공기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가하실 때 주말에 왁스 매기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거칠게. 이러면 이런 차들은 고속도로에서 연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끈매끈하게 멋내기도 되지만 왁스를 많이 매기면 연비 향상과 출력 향상에도 좋다. 왜? 공기 저항을 받았을 때 그 공기는 내 차를 이렇게 벗어나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도 있지만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을 해놔도 왁스를 안 매기시면 공기 저항에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왁스를 간헐적으로 매겨놓자. 그러면 뭐다? 연비 향상과 출력 향상이 동시에 된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을 누구나 다 행하지는 않습니다. 자,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이 3급 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타이어 마모가 빨라집니다. 그죠? 패드 마모도 빨라지고 얼라이먼트도 틀어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비 향상과 출력 향상 동시에 나쁘지 않게 하려면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운전을, 이거는 12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운전을 하실 때에는 항상 편안한 자세로 모범 운전자처럼 천천히 운행하십시오. 이런 일반용 자동차들은 레이싱카 아닙니다. 얘네들은
얘네들을 갖고 왜 도로에서 막 그 무슨 내길 서킷 뛰듯이 레이싱을 뛰십니까? 그죠?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자동차 수명 연장하고 특히 여러분들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연비, 출력, 향상, 나빴던 차들도 이렇게 하면 다시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댓글에 부연 설명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영상 밑에 이 12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또 정렬을 해 놓을 테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나실 때 한번 시청하시면 연비하고 출력 개선에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잘 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하시고 젊은 분들 취업해서 이렇게 어깨에 힘 빠진 분들 많은데 당당하게 어깨 펴고 그리고 멋지게 양복 입고 출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좋은 기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진짜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미진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 좋은 차 안전하게 관리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제 영상 밑에 자막으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 감사합니다.